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일루미나입니다. 일루미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매우 낮은 중소형 기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B2B 기업, 특히나 그 중에서도 가장 생소한 분야 중에 하나인 유전자 분석에 관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일루미나가 미래의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루미나를 둘러싼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 업체인데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캐시우드의 아크펀드에서 일루미나의 대항마라고 여겨지던 PA10이라는 기업을 이제 비중 1등의 포트폴리오를 담으면서 일루미나가 몰락하고 있다. 일루미나가 PA12, 뭐 BNGO 이런 후발주자들에게 철저하게 밀리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돌아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것을 절대 믿지 않아요. 사실 이 데이터를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일루미나가 이제 후발주자들에게 밀리게 되는 기술적으로나 혹은 시장적으로나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면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 점유율의 하락입니다. 참고로 일루미나는 압도적으로 유전자 분석의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점유율이 그런 밀리고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사실 아마존의 AWS 같은 경우도 누구나 알다시피 클라우드에서 압도적 1등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점유율과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1등 기업이 후발주자들보다 점유율을 더욱더 높이거나 혹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힘이 붙이는 일입니다. 다만 일루미나는 어, 유전자 분석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시장에 알려졌던 2017년, 2018년 이때 당시에 투자자들로부터 처음으로 알려졌죠. 이때 당시에 점유율이 70%였어요. 지금의 점유율은 몇 퍼센트냐? 여전히 70%입니다. 네. 후발주자들에게 딱히 밀리고 있지 않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분석을 통해서 이 후발주자들과 그리고 선두주자 간의 그런 경쟁력을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점유율의 추이지만 그 다음으로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의 규모예요. 자금력입니다. 자금력. 이 누가 뭐래도 자금력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의 중국이 OLED, LCD, 혹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AI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인 수준까지 불과 10년 내에 올라온 것만 보더라도 이 자금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사실인 것이고 사실 후발주자들이 선두주자보다 이제 뛰어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자금력이 딸리면서 R&D 비용이 일단 안 되고요. 그리고 인재들이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철저히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력 같은 경우도 뭐 비교도 안 되죠. 네, 10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저는 이 유전자 분석에 있어서는 일루미나의 그런 약진을 조금 더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제2의 테슬라로 일루미나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루미나가 아니더라도 저는 제2의 테슬라, 그러니까 혁명적인 기업, 혁신적인 기업은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고령화 문제죠. 앞으로 전 세계 지구인들, 특히나 자금력이 있는 선진국의 지구인들에 대한 고령화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조건이에요. 확실한 요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고령화가 진행된과 동시에 지구가 점점 가난해진다면, 그러니까 돈이 점점 메말라 간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기업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풍요로워져요. 뭐 우리나라 사회가 힘들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경기 위기다, 경제 위기다 하지만 결국에는 돈은 모입니다. 돈은 더욱더 풀리기 마련이고 자본주의 사회가 굴러가는 한 돈의 양은 더욱더 많아지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서 부자의 수 혹은 부자들이 더욱더 부자가 되는 그런 속도 이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고령화가 진행되는 인구들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금력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 고령화와 지구 상태계의 그런 풍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그 혁신성 혹은 자금을 벌어들이는 그런 능력은 가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조금 더 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자금력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분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 돈을 가장 많이 내려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돈을 아낌없이 쓸 수 있을까요? 뭐 사랑을 위해서, 아니면 우정을 위해서, 여행을 가고 싶어서, 아니면 쾌락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도 틀리진 않아요. 다만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확실한 것은 바로 목숨입니다. 목숨.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살고 싶다면,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살리고 싶을 때, 이럴 때 그 어떤 때보다 많은 돈을 투여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그 사회가 처한 그런 문제점과 그 사회가 가고 있는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충분한 준비 혹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투자자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은 일루미나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외에 이제 바이오 관련 레버리지 상품에,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뭐 굉장히 괜찮은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예전에 한번 이제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금 이제 재매수를 한 상태이고, 수익 실현 후에 재매수해서 지금도 대략 한 40% 이상, 대략 42%, 예,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서 42%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저는 여전히 바이오 헬스케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쪽 선택에서 혁신적인 기업,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릴 수 있는 기업이 나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평가 영역으로 이제 있을 수밖에 없겠죠. 유전자 분석 혹은 유전자 가위, 유전자 관련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고평가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루미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흑자 전환된 지가 꽤나 오래된 상황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그런 아무래도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 운동, 그리고 이쪽 펀드에, 이쪽 상태계의 자금력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일루미나는 여전히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일루미나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밝혔었는데, 이제 암 진단, 그러니까 조기의 암 진단뿐만 아니라 암 정밀 치료로의 그런 도입도 앞당기겠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 기업들과의 MOU 혹은 협력을 통해서 그런 것이고, 사실 이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암 치료를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 항암제를 먹는다거나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인데, 뭐 이때는 뭐 너무나도 괴로운 것은 사실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이제 항암제를 먹거나 투여를 하게 되면 뭐 머리가 빠진다거나 외모가 좀 말라진다거나, 이런 것은 뭐 부수적인 그런 부작용이고, 사실 뭐 구내염이라던가 구토, 뭐 구역질, 뭐 호흡이 힘들어지고 손발이 헐고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 힘이 빠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적혈구, 백혈구 할 것 없이 숫자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만 봤을 때에도 이쪽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 정밀 진단에 이어서 정밀 치료, 개인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정밀 치료를 가장 방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의 분석입니다. 이 데이터의 분석이 원활치가 않은 거예요. 데이터의 분석이라고 한다면 각 인간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 쉽게 말해서 각 인간마다 60억 인구가 전부 다 다르게 구분되어지는 유전자 서열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 이거를 분석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세계 1위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일루미나라는 점에서도 암 정밀 진단뿐만 아니라 암에 대한 정밀 치료에 대해서도 일루미나는 빠질 수 없는, 개인 치료로 나아갈수록 빠질 수 없는 그런 기업이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암 조기 진단에 대해서는 이미 영국 정부와 함께해서 14만 명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쪽에 대한 임상 결과가 이제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만약에 성공적인 발표를 한다면 일루미나의 가치라던가 혹은 암 조기 진단에 대한 그런 상용화에 대한 그 시기가 매우 크게 앞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나 지금까지 임상 결과를 토대로 본 것은 암 조기 진단에 의해서 먼저 조기 진단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위암을 보기 위해서는 위 내시경을 해야 되고요. 뭐 아니면 다른 암을 보기 위해서 뭐 초음파라던가 혹은 뭐 피검사, 내시경, 각가지 것들을, 뭐 MRI도 마찬가지고 각가지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이제 해야 된다면, 이 조기 진단 같은 경우는 고형암 혹은 뭐 예를 들어 고형암에서도 뭐 간암, 식도암, 췌장암이라던가 뭐 전립선암, 뭐 자궁경부암, 대장암, 유방암,
아니면 혈액암까지 거의 종합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조기 진단을 뜻하는 곳인데, 여기서 만약에 암 환자가 암으로 나올 확률이 지금까지 5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확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물론 일루미나는 그 외에도 이제 B2B 쪽으로서도 유전자 분석에 쓰이는 그런 사모품이라던가 장비들, 혹은 플랫폼까지 전부 다 납품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대부분의 실적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추후적으로도 B2C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일루미나가 차세대로 밀고 있는 것이 바로 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암 정밀 치료 이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봤을 때에도 뭐 약간 55%면 하나 많아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진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암이 없는 사람이 암이라고 오진할 확률이 0.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암이 없는 사람이 암이라고 진단될 확률이 0.5%이니까 결국 여기 진단에서 암이라고 암이라고 이제 확진이 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 본인은 암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에 가깝도록 그런 생각을 혹은 뭐 믿음을 이제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0.5%라는 것은 거의 정확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것만큼의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간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쪽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 기술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암에 대한 조기 진단율이 높아질 수 있고요. 특히나 뭐 간암, 췌장암, 특히 췌장암과 간암은 조기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간암, 췌장암, 식도암 이쪽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그러니까 암에 대한 1기, 2기, 3기, 4기까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정확도가 무려 65%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꽤나 좀 메리트가 있다, 상용 가능성이 꽤나 크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혈액으로 이제 조기암을 진단하는 그런 대규모 임상이 이제 내년 정도에는 이제 발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성공적으로 발표된다면, 혹은 이에 앞서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서릴 수 있다면, 지금의 주가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가능성, 그런 확장력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바이오 ETF,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면서 4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개별 기업 단에서도 보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일루미나인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암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정밀 치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꾸준히 좀 봐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전자에 대한 조기 정밀 기기, 혹은 유전자 진단에 대한 기기, 소모품, 부품 이런 것들을 팔면서 수익을 냈다면, 사실 이 B2C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암 조기 정밀 혹은 정밀 치료, 조기 진단 이쪽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대해서도 자회사를 세웠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신의 유전자를 이제 정보를 등록해 놓는다면 애플 케어처럼, 애플 헬스 케어처럼 이제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 놓는다면은 내 유전자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진단이라던가 알맞는 치료법, 혹은 이제 조기 진단 이쪽에 대해서 꾸준히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쉽게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B2B 쪽뿐만 아니라 B2C 쪽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유전자 진단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아마 그 이후에 유전자 진단이 어느 정도 개발되고 상용화가 된 이후에는 유전자 치료 쪽도 봐야겠죠. 유전자 가위라던가 유전자 조작 이쪽도 저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B2B 쪽에서는 뭐 당연히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간혹가다 뭐 PACB라던가 BNG로에 의해서 따라잡힐 거라는 의견이 있는데 네,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수소문을 좀 했어요. 수소문을 하고 좀 알아봤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자 진단 기기 자체가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컴퓨터를 다루고 다른 뭐 핸드폰을 다루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 유전자 진단 기기 다루는 것 자체로 전문가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번 이 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일루미나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루미나 기기를 하나를 다룰 수 있다. 만약 일루미나 기기 1을 다룰 수 있다. 그럼 2도
뭐 굳이 설명서를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른 기계들, 아예 다른 브랜드, 다른 기업의 기계들을 다루게 된다면 굉장히 또 복잡하고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의 이제 경영자들도 신입의 마음에서 이제 또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익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바꾸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만약에 꾸준히 좀 산업의 성장을 보고 있다면 일루미나만큼은 관심권에 두어야 될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전자 조기 진단, 유전자 정밀 치료라던가 유전자 진단에 대한 그런 기기, 소모품, 부품에 대한 비즈니스까지 다 말씀을 드렸었고, 고령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세상은 풍요로워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능과 관련해서도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